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오늘 갑자기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나를 진심으로 그리워할까? 회사에서는 내 자리가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조용해질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피드는 며칠 지나면 새로운 사진으로 덮이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나 때문에 울어줄까요? 이 질문은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Who Will Cry When You Die? 이 책을 바탕으로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들죠. 주말에는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월요일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게 다인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끝나는 건가? 오늘은 조금 느리게, 조금 깊게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챕터 1.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바쁘다는 말이 거의 자랑처럼 들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야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죽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구나. 하지만 잠깐만요. 바쁜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안의 한 장면. 아침 8시, 2호선. 사람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 주식 앱, 유튜브 쇼츠. 표정은 어떤가요? 웃고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무표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 채로.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나중에 돈 모이면 즐기자. 퇴직하면 여행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퇴직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과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직장인의 현실. 금요일 밤 회식 자리.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좀 쉬자. 이번 달만 버티자.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번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10년이 지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여러분이 선택한 삶인가요? 아니면 남들도 다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작은 이야기 하나. 부산에 사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했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싫어하는구나. 그는 바로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30분씩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든다. 인생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이다. 이 책은 말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루 10분 일찍 일어나기, 감사 일기 쓰기,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웃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SNS 시대의 착각. 한국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큽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누군가는 제주도에서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벤츠를 샀고
누군가는 창업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행복하든 말든 그게 왜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천천히 걷기, 커피를 마실 때 휴대폰 내려놓기, 부모님께 고마워요 한마디 하기,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 말해주기. 우림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무시해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만 하다가 하루를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고 진심으로 웃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흘러가고 있나요? 다음 챕터에서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습니다. 계속 듣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챕터 2.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라. 여러분은 혹시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국 사회는 유단히 완벽을 요구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이 아니면 부족한 것 같고, 회사에서는 실수 한 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고, SNS에서는 항상 예쁘고 멋있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좀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삶을 망치고 있다고. 수능과 비교 문화. 한국에서 수능은 인생의 큰 시험이죠.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면 안 돼, 망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압박 때문에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실수도 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서의 완벽주의.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 입사 2년차 직장인 지훈 씨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는 3번, 4번씩 수정했고 상사에게 칭찬받기 위해 항상 과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잘하려고만 했지 행복하려고는 하지 않았구나. 완벽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끝은 결국 지침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신이 되라. 남의 기대에 맞춘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실천. 오늘 하루 일부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매일 오타 하나 있어도 괜찮다. 발표 중에 한 번 더듬어도 괜찮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완벽보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챕터 3.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한국은 빠릅니다. 지하철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님 이야기.
부산에서 택시를 탔던 한 승객. 내릴 때 기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 말에 기사님이 잠시 멈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요즘 그런 말 해주는 손님 거의 없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친절을 아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색해서, 괜히 오해받을까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각박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고. 편의점에서의 한 장면. 알바생이 계산해 줍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말 없이 카드만 내밀죠.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힘든 하루를 조금은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돈, 명예, 직함.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남긴 감정은 오래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 사람들이 기억할 건 연봉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챕터 4.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삶을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건강할 거라고, 친구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하지만 뉴스만 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미루지 말라. 한국 가정 문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애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사랑해요 대신 밥 먹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그 말만 하고 끝내고 싶나요?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항상 고마워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미루는 습관. 운동은 다음 달부터, 여행은 내년에, 도전은 준비가 되면. 우리는 항상 나중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루를 다르게 사는 방법. 매일 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만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솔직했고, 조금 더 용기 있었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면 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후회 없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챕터 5.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군가는 제주도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고, 누군가는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벌써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비교는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SNS 속 착각. SNS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이야기, 사업이 망한 이야기, 밤에 혼자 울었던 이야기, 그런 건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편집된 인생과 내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지는 게임이죠. 한국 사회의 속도. 한국은 정말 빠릅니다. 취업도 빨라야 하고, 결혼도 빨라야 하고, 집도 빨리 사야 할 것 같고,
30살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40살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기준이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남들입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10분 더 운동했는가? 어제보다 더 화를 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는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예시 하나.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옆 카페는 항상 줄이 길었죠. 그는 한동안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제보다 손님이 한 명 늘었으면 성공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지금은 단골이 많은 따뜻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졌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는 매일 이겼다. 진짜 성장의 기준. 진짜 성장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챕터 6.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은 하루에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나요? 한국은 소음이 많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 카톡 알림, 유튜브 영상, 회사 전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자신을 잃게 된다고. 10분의 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처음엔 불안합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 카톡이 왔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10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부산 바다 이야기. 한 직장인이 주말마다 광안리 바다에 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를 봅니다. 처음엔 지루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살았구나. 그 시간 덕분에 그는 충동적인 결정을 줄였고 감정에 휘둘리는 일도 줄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유행하면 따라가고 광고에 끌리고.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이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오늘 밤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 대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화가 났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챕터 7.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질 계획인가요? 취업하면? 승진하면? 돈을 더 벌면?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이게 되면 행복하자.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평범한 저녁 식사. 퇴근 후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순간. TV를 켜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봄날의 한강. 벚꽃이 피는 봄날에 여의도 한강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진 찍고 치킨 먹고 웃고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정작 꽃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눈을 뜬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누군가와 대화한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인생은 언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남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전체 내용 정리.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라.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꾼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이 모든 메시지는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한국 사회는 빠릅니다. 서울 지하철은 바쁘고 회사 업무는 쉴 틈이 없고 SNS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더 잘해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책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Who will cry when you die? 이 책은 성공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떠난 뒤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것인가? 이 질문은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탄 차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연봉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나와 있을 때 편안했는지, 따뜻한 말을 해줬는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는지.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 인생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는 시간, 부모님께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용기, 편의점 알바생에게 건네는 수고하세요. 남과 비교 대신 어제의 나를 돌아보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의 인생을 만듭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잘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이번 달만 버티고. 우리는 항상 나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렇다면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엔딩.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따뜻했어. 그 한마디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실의 세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